안녕하세요. 한국창업TV 최건원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바로 권리금입니다. 네, 가게를 알아보신 분들은 부동산이나 창업 컨설팅 이런 업체들을 통해서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요. 보통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이 뭐길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권리금이 어떤 존재길래 이렇게 창업자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그런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죠. 상가 권리금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일단 상가 권리금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무형적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나 설비, 전용 면적, 또 매장의 지리적 이점, 또 업종, 브랜드, 영업 수익이 어느 정도 하는지 영업 가치,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생긴 무형적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무형적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권리금이란 게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통 권리금에 대해서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바닥 권리금, 그리고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이렇게 세 종류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권리금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게 계산이 가능한가? 저도 처음에는 권리금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창업 컨설팅 한 2년 정도 할 때까지도 이제 제가 권리금을 측정을 하고 얼마입니다, 이렇게 손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권리금을 예전에는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그것부터 이해를 하고 이제 바닥 권리금,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 권리금. 바닥 권리금은 보통 그 상권에 형성되어 있는 그 시세, 보통 이런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로 상권에 1층에 20평짜리 정말 좋은 가게가 있다. 그곳에 형성되어 있는 권리금이 보통 2억 이렇게 가까이 합니다. 그게 보통 그 시세에 그 평균 그 상권에 형성되어 있는 시세라고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이나 이런 데서 꼭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중에 권리금 받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꼭 하는데요. 이게 과연 답인가?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5년, 계약갱신 요구권이 5년입니다. 그러면 5년 뒤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권리회수기회보호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굉장히 조건이 까다롭고, 그리고 최근 판례들이 지금 안 좋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년 이내에 권리금은 회수했다라고 본다, 이런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권리금 받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닥 권리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닥 권리금과 내 시설을 합쳤을 때 과연 이게 2년이나 3년 이내에 회수가 가능한 돈인지, 예를 들어서 시설이 1억이다. 그러면 2년 뒤에 내가 2억을 벌 수가 있다. 그러면 바닥 권리금이 1억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창업을 해서 그 수익이 얼마가 남고 얼마가 예상이 되고, 또 그게 2, 3년 안에 회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또 나머지 잔존기간 2, 3년 안에 내가 충분한 수익을 더 벌고 또 큰 곳으로 이제 창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바닥 권리금을 측정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닥 권리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특히 신규 창업하시는 분들 중에 기존에 장사가 잘 되고 있던 가게를 권리금을 비싸게 주고 인수해서 새로 인테리어를 싹 합니다. 그러면은
권리금이 시설 투자비가 뭐 3, 4억, 뭐 크게 4, 5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매장은 수익이 6, 700, 7, 800,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권리금의 수가 5년을 해도 권리금의 수가 안 되고 10년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가게가 빠지게 됐을 경우, 그러면 수익이 거의 월로 따지면 반토막입니다. 내가 1000만원 벌었다. 그러면 10년을 운영해도 월 50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바닥권리금에 대해서 조금 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창업자분들이 권리금이 좀 저렴한 곳, 아니면 거의 없는 곳, 아니면 무권리 자리, 이런 곳들을 많이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자리들이 좋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존에 있던 창업자가 창업에 실패를 했거나, 아니면 자리가 좋지 않아서 뭐 매출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매매하는 경우는 권리금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러다 보니까 권리금이 저렴한 경우에는 장사하기가 용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는 상권은 권리금들이 존재합니다. 뭐 적게는 3천에서 많게는 뭐 1, 2억까지 이렇게 존재를 하고, 큰 규모의 매장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권리금을 요구를 하겠죠. 커피 전문점은 하고 싶은데 내 투자 비용이 8천밖에 안 돼. 그러면 권리금 2천짜리를 구해야 돼. 그 생각만 창업자분들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자리를 보고서도 여기 딱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게요. 사실적으로 다 분석을 해보고 매출을 따져보고 주변 상권에 있는 커피 전문점 매출들이나 이런 것들, 그 라인에 있는 제과점 매출 뭐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보면 거기 있는 매장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으로 하시는 분들이 난 커피가 너무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하시는데, 경쟁자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동네 상권이나 이런 상권에는 테이크아웃 위주보다 좀 자리가 어느 정도 있어서 한 뭐 10평 이상은 돼야겠죠. 15평 이상 돼서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그 공간을 형성을 해주는 게 좋은데,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리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평수도 좀 작고, 이런 곳들을 선택해서 입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그 바닥권리금이 싼 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상권들이 있습니다. 경쟁이 많은 업종이 있을 거고, 경쟁이 없는 업종이 있을 거고, 야간 업종이 있고, 주간 업종이 있고, 주야간 업종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이 있죠. 그것에 맞는 상권을 선택을 하되, 재료비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자리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재료비가 높고 인건비가 많이 나간다. 그러면은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댓국 같은 경우에 프랜차이즈는 보통 재료비가 40%가 넘습니다. 그 주류 포함해 45%죠. 그런 가게를 가지고서 매출이 뭐 2천만원 이하 예상되는 그런 곳에 입점을 한다. 순익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창업을 준비하는데, 바닥권리금에 의존하지 말고 쫓기지 말고 창업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닥권리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내용들은 끝이 없어요. 제가 뭐 어디 강의를 하든 어떤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든 설명이 끝이 없습니다. 워낙 이게 방대해가지고 그리고 또 답이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오해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안 좋은 데서도 권리금 많이 받고 갔다. 뭐 어떤 사람은 좋은 데인데도 싸게 들어갔다. 어떤 상가는 신규 상가에 몰리로 들어갔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너무 보편적인 이야기들. 그러니까 창업자들이 성공하는 이유보다 실패를 많이 하는 이유. 제 방송의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왜 실패할까? 그 이유를 토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바닥권리금은 좀 아쉽지만 접고 이제 시설권리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시설권리금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게 쉽지가 않죠. 보통 시설권리금을 5년 감가상각을 적용을 합니다. 예전에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5년마다 전체 리뉴얼 강제로 막 시켰어요. 왜? 5년 감가다. 5년이 지났으니까 때려 엎어야 된다. 그래서 강제로 리뉴얼을 시키고 리뉴얼하면서 나오는 수익을 챙겼죠. 뭐 1, 2천이든 2, 3천이든 그런 것들을 챙겼는데 그게 왜 생겼는지는 솔직히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시설은 노후가 되면 개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걸 놔두고 부서진 곳은 고치고 뜯어진 곳은 메우고 뭐 페인트 칠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또 뭐 고장난 설비가 있다 그러면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합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 머신이 고장났는데 그걸 그대로 쓰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분명히 5년 안에 발생이 돼서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왜 전체적인 총 금액을 5년으로 나누냐? 뭔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시설권리금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예전에 나왔던 방법들이 좀 이상하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시설권리금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제가 양대양수 거래를 많이 해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매출하고 수익 그리고 그 수익에 따른 권리금이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 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깨끗하냐 더럽냐 아니면 내가 여기를 했을 때 부분 보수를 해줘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지 5년을 감가를 잡고 이렇게 판단하기란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런 이제 계산법들이 지금 나돌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시설권리금이 이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가 영업권리금입니다. 영업권리금은 보통 월 수익 곱하기 12개월 그러니까 1년치 월 순이익을 영업권리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실제로 양대양수를 진행을 제가 2년 동안 해보니까 그런 걸 따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은 무엇이냐 내가 이 매장을 인수를 했을 때 만약에 1억을 주고 김밥집을 인수를 했을 때 순이익이 한 4, 500 나온다. 괜찮다. 그러면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게 권리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무형적 가치고 계산이 될 수가 없고 경제적인 관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권리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다면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내용이 좀 어렵다면은 이 권리금들을 풀어서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알찬 방송으로, 알찬 내용으로 창업자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